야, 악수부터 하자. 내가 우리 친구 찾아서 정말 천리길을 달려왔어요. 여기 대전입니다. 대전 유성구을 이상민 의원 사무실인데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쪽에 국회의원을 하다가 국민의힘으로 마침내 입당했습니다. 얼마 전 일이라서 지금 뭐 이 포스터나 뭐나는 다 지금 1번에 파란색에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21대 국회 때 그때 총선 때 썼던 거를 그래. 4년 동안 이제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상기시키려고 다뤄놓은 거고, 그렇구나. 이번 벽보는 아직 안 만들었고. 예, 그래요. 뭐 저하고는 워낙 오랜 친구 사이고 또 서로 깊이 신뢰하는 사이인데 그동안 좀 이쪽 저쪽으로 나눠져 있는 바람에 전화만 가끔 통화하고 최근 들어서는 거의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이상민 의원과의 대담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격려와 환영의 박수 좀 크게 쳐주시기 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만으로는 한 1000명 모였어 지금. 자, 우리 이상민 의원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고성국 TV의 시청자 여러분, 그 명성은 뭐 자자하고 저도 틈나서 들었던 그 시청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고성국 TV의 그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다른 그 온라인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고 박사가 그동안 고성국 TV에 출연을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시켜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선별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니까 전화가 와서 내 이번 한 번 시켜줄게. 그래서 나한테 영광으로,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우리 이상민 의원이 마침내 국민의힘 입당이 결정되고 보도가 된 직후에 저한테 많은 분들이 뭘 물어보셨냐면 고 박사가 데리고 왔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했는데 나는 고 박사의 전에부터 정치평론 할 때부터 광팬이었고, 또 우리 고 박사가 갖고 있는 정치적 식견이나 철학 방향성에 전적으로 저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정치적 색깔이나 뭐 스펙트럼이 좀 다를지언정 그건 뭐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고 박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정치적으로 뭘 하라 마라 이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오히려 흠모해서 따랐을 뿐이고, 웬만하면 고 박사의 영향력으로 따져볼 때 국힘으로 와라 라고 한마디 할 텐데 한마디 없었어요. 그래서 국힘 가려면 필기시험이 필요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데, 사실은 이제 고 박사의 또 마음도 편하게 또 해드리고, 또 저도 고 박사와 같이 뜻 맞춰서 결국은 목표는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어느 정치적인 거를 선택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편하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평화롭고 또 좀 더 비전을 갖고 꿈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그 목표는 같으니까 손 잡고 잘 해내길 아주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이제 우리 이상민 의원이 여러 인터뷰에서 그동안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또 국민의힘 새로 들어와서 느낀 점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 이상민 의원에게 그동안 한솥밥 먹어왔던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라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드리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냥 탈당하고 국민의힘 입당한 행동만으로 충분히 우리 국민들께 이미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다른 얘기 좀 할게요. 네. 사실 솔직히 내가 이제 고백하자면 3년 반 전에 2020년 총선 치를 때, 그리고 그 전에 선거 치를 때 우리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이게 이제 선거 전략에 대해서 가끔씩 제가 좀 조언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하다 보면은 이제 지역구를 압축해서 쭉 얘기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대전을 쭉 짚어오다가
유성을 쪽으로 딱 가면 우리 쪽에서 할 말이 없는 거야. 아이, 거기는 그냥 제껴두고.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역이 진짜 난공불락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 더불어민주당이 겁나서가 아니에요. 이상민이라는 이 난공불락에 이 전차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뭐 거기는 우리가 후보는 내지만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기 참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지난번에 저하고 잠깐 이제 입당이 결정된 후에 통화할 때는 우리 이상민 의원이 나의 지금 졸지의 내 지역구가 험지가 됐어 이러셨는데 지역이 험지가 된 게 아니라 이상민이 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에서도 이상민 의원이 비록 당은 바꿨지만 인간 이상민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다. 이걸 이 지역 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당선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열린 우리당으로 첫 국회의원에 입성을 하면서 그 당시는 저는 완전 무명의 문제였습니다. 당시는 이제 김종필 총재님 자민련이 네, 자민련. 충청도를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 같은 무명의 인물은 국회의원에 뭐 당선될 가능성은 뭐 전무했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자민련 후보들이 막강을 했죠. 그리고 저는 선거 한번 깨끗이 해보겠다는 그것으로 국민적 공분을 갖고 저도 똑같이 이제 나선 것이고, 다만 3월 중순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그것 때문에 세상이 확 바뀌어가지고 저 같은 무명의 인물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탄돌이입니다. 제가 탄돌이로 시작을 해서 저도 그럼 108번뇌 중에 하나?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못지않게 정말 저기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선 때는 공천 떨어져서 그 자유선진당 이해창 대표님이 이끄시는 그 당의 그 영입자에게 와서 당적을 이제 옮겼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철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랬지만 하여간 뭐 내가 그때 민주당이 공천이 개혁 공천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것을 내가 입증하겠다라는 그 호기롭게 이제 그 자유선진당 당을 이름으로 후보로 이제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때에서 민주당에 다시 와서, 그때도 민주당이 어려울 때였는데 그 한 80석인가 됐을 때 다시 복당하고 3선에 도전하고 4선 도전하고 5선 도전해서 지금 5선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상민은 잘 되는 곳만 쫓아다닌다 그랬는데 제가 그 정도 신통력 있는 건 아니고요. 가보니까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별명이 복덩이였거든요. 예. 그 이렇게 밥 먹으러 가면 삼겹살 지갑하면 막 손님 많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주인이 가끔가다 불러서 또 손님 막도 하고 그런 뭐이었지만 저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까 고 박사님이 해주신 건 저를 이렇게 띄워주시려고 하신 말씀이고, 사실 유성 국민들이 저를 선택해서 한 그 결과물이고 저야 선택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뭐 잘했다기보다는 유성 국민들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민주당에 있다가 이제 하여튼 사정상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을 때 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또 철새됐다, 뭐 또 혹시 또 제가 옮긴 그 국민의힘에 누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보탬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걱정 저런 걱정 하고 하면서 당을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을 때 사실은 지역에서 만나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만나는 분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와닿았어요. 근데 많이들 뜻밖의 생각보다 이렇게 뭐 째려보는 분들은 보다는 격려해 주시고 박수 치고 잘했다. 민주당을 결별을 한 거 잘했다. 또 국민의힘에 입당한 걸 잘한다. 환영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 주위에 제가 많이 그동안 알고 지냈던 분들이 알고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 이분들이 국민의힘 잘했다고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용기 100배 얻고 제가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비대위 때 입당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편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오기도 했고, 한편 새 학기에 입학하는 신입생 같은
설레임을 갖고 내가 여기 와서 정치적으로 잘 뿌리내려서 제 정치적 꿈과 이런 것들을 펼쳐나가겠다 이런 설레임도 있었고, 그런데 워낙 국민의힘의 그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하니까 아주 기운이 그냥 솟구쳐서 제 스스로가 에너지가 막 쏟아나오고, 제가 말만 명색이 우선이 아니고, 제가 여기가 대전이 제가 오기 전에는 저 국민의힘 한 명도 없지 않았습니까? 다 민주당이고 어쩌면 좀 패배의식에 좀 젖어 있었는데 네. 제가 오면서 하나의 계기가, 많은 계기가 돼서 네. 당원분들이나 선배 당원님들이나 또는 지지자분들이 딱 결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해보겠다 이런 예. 마음도 드시고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상민 의원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가는 데가 잘 되더라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왔으니까 국민의힘이 잘 될 거다 이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예. 근데 이제 유성 구민들이 5번 연속으로 당적과 관계없이 이상민 의원을 선택하고 지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5번을 국회의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역시 그 이상민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기본을 정말 잘해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시는 대로 저 휠체어 타고 다니시잖아요. 이런 상태로 국회를 거의 개근했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여기서 국회까지 왔다 갔다 합니까? 이제 집에서 나오셨서부터. 이제 저는 서울에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대전에서 서울 출퇴근을 합니다. 네. 그럼 새벽에 그 집은 여기 유성이고. 예. 유성 저 전민동 엑스포 예. 아파트 그대로 네. 원주민이고요. 예. 거기서 뭐 이르면 4시, 새벽 4시, 또 5시, 어떤 때 6시, 뭐 이렇게 해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KTX 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승용차로 또 이동해서 서울을 갑니다. 그럼 서울에 보통 뭐 이 방송 일찍 있는 경우는 7시나 7시 반쯤에 아예 방송국으로. 가고, 또 국회 아침 조찬회의가 일찍 있으면 7시쯤에 도착하고, 뭐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9시 전에는 도착을 해서 또 이렇게 회의 참석하고 또 준비하고 막 그러고 다닙니다. 거의 하루 종일 이제 여의도 하고 방송국 이렇게 정치를 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기차 탈 때는 밤 11시 반차가 막차예요? 막차가니까 그거 타고 내려오면은 12시 반, 1시 집에 들어가면 1시쯤이거든요. 네. 그럼 또 이제 YTN 뭐 연합뉴스 이런 거 보고 있다가 한 2, 3시에 잠들고 또 새벽에 나오고 뭐 그러기를 반복돼 왔는데 그 처음에는 이제 탄핵바람에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언제 또 해보겠냐. 한 번 말고 이제 2번은 기약이 없고. 그래서 이제 집을 뭐 오피스타겠느냐 이런 것도 안 하고. 네, 또 그냥, 늦으면 늦게 끝나거나 회의가 늦게 끝나거나 또 아침 일찍 회의가 있으면 사무실에서 라꾸라꾸 친 데 있고. 국회회관에? 예, 사무실에, 의원회관에. 의원회관에. 거기서 자고. 뭐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서울에 오피스텔, 보통 오피스텔 하나 두거든요. 그런 거 하나 없이 그야말로 20년 개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그 이상민 의원이 얼마나 성실한지, 그리고 이게 집이 여기 있으니까 보통 국회의원들은 지방의 경우에는 주말을 이용해서 지역구 활동하고 되게 서울에서 의정 활동이 바빠서이기도 하지만 집이 되게 서울에 하나씩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주말이라서 제가 지역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상민에게는 전혀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늘 지역에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거를 누구보다도 지역구 구민들이 정확하게 아세요. 저 사람 주말에는 서울에 머무는 사람이냐, 늘 여기서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사람이. 그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전에 뭐 고 박사님하고 소주 한잔 할 때도 제가 11시 반차 딱 되면 11시, 예. 한 10시 반이나 이때쯤 일어나거든요. 예. 더 먹자고 하는데도. 저는 술자리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술은 못 마셔도 우리 이상민 의원하고 더러 친구들 몇 명이랑 해서 술자리 한 적이 있는데, 이상민 의원은 저보다 술이 엄청 세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진짜 그거는 칼같이 지키더라고요. 야, 지금 기차 시간이다. 그러고 딱 일어나서, 누가 재워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20년을 개건을 하면서 지역 구민들로부터도 늘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고
또 중앙에서의 의정 활동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갈 데가 없어요. 서울 가서. 그러니까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꼭꼭 출석하고 개건하고 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결과가 지금의 국회의원 5선 이상민입니다. 근데 이제 저하고는 워낙 오래전부터 친구 사이로 그래서 사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잘 하면서 지냈는데 원래 꿈이 어릴 때 꿈이요. 네. 디스크 자키도 있었고. 그 꿈이 아니라 제가 딴짓을 많이 했는데요. 예. 고등학교 다닐 때는 지금 이 목소리는 국회의원 하다가 이렇게 목소리가 저 시험털털하게 바뀐 거지 원래는 뭐 있었습니다. 싸우느라고? 네, 성악가 였는데 이제 성악가? 제가 뭐 그렇다고 참 일찍부터 뭐 교육받고 뭐 이렇게 트레이닝된 건 아닌데도 이제 그 꿈을 가졌는데 현실을 딱 느꼈죠. 네, 그거는 이제 포기하고 법대 진학해서 뭐 고시 공부했지만 또 한 1, 2년 대학교 들어가서 한 2년 정도는 여기 대전에 있는 제가 충남대에 나왔는데요. 저 한 2년 정도는 다운타운가에서 DJ도 하고 또 진짜 했다니까 이게. 독다 뭐 이것도 해서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또 그때는 가수가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한테 들키고 나서 이제 매일 밤마다 딱 그때는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는데 예. 딱 12시에서 들어오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온 줄 공부하고 온 줄 알지. 예. 그리고 제가 거짓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도서관에서 왔냐?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네, 하면 거짓말인데. 근데 그게 이제 별통이 나고 이제 제가 딱 적고 좀 한 적이 있죠. 예, 지금도 저는 생활의 많은 부분을 서울대전 하면서 네.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마음을 이렇게 좀 어떤 때는 문자 폭탄 막 그 소위 객단들로부터 받으면 저도 사실은 맷집이 강한 것 같지만 호기롭게 얘기하지만 상처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막 아주 감성이 여려요. 예. 아주 그래서 섬세하고 그래가지고 예, 로맨티스트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음악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제가 사실은 민주당과 결별하고 국민의힘을 딱 올 때에 예. 저한테 영감을 줬던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입니까? 에일리의 보여줄게. 아세요? 아세요? 예, 가사가 그렇습니다. 이놈이 내가 사준 티셔츠 입고 이놈이 내가 사준 향수 뿌리고 딴 여자 만나러 갔어요. 다 알아요. 근데 거짓말까지 해요. 집에서 쉬고 있다고. 네가 내가 그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넌 딴 여자한테 눈 팔고 그래? 이 죽일 놈 살릴 놈. 물론 가사에는 죽일 놈 살릴 놈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막 눈물도 솟구치고 기억에서 찌워버리려고 하는데 그 지나온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근데 딱 내가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모습 보여줄게. 그리고 진짜 이뻐진 모습 보여줄게. 뿐만 아니라 너보다 멋진 남자 옆에 같이 가는 행복한 모습 보여줄게. 그리고 더 멋진 게 뭐냐면요. 우연히 길 가다가 너 마주치면 환하게 웃어줄게. 그리고 당황해하는 너의 모습 뒤로 한 채 또박또박 걸어갈게. 이 가사거든요. 저한테 그 멋진 옆에 남자는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남자는 누구냐면 국민의힘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예.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와서 진짜 노력해서 같은 후보들이나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 해서 국민의힘을 기세를 타서 윤석열 정부가 있는 남은 기간 동안 지금 1년 반 동안 얼마나 더불어민주당 소위 개딸당 이재명 방패를 위해서 힘들어했습니까? 발목 잡혔잖아요. 그래서 남은 3년은 국민이 편안하게 나라 명운을 되찾아가게끔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국정 리더십을 네. 발휘하려면 국민의힘이 일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힘 합쳐서 그렇게 해야 되겠고 저도 그런 각오입니다. 예. 그 대학 시절에 좀 이게 낭만적으로 좀 놀다가 이제 사시아 있잖아요. 그 한 번에 붙었어요? 안 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9번 만에 사법시험 됐잖아요. 예. 전 11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슬러서 하면 지금은 대통령이시지만 저 몇 년 전만 해도 저기 좌천당에서 저기
뭐 이렇게 고공 검사할 때 제가 법사위원장이었고 더 거슬르면 신림동 고시촌에서 서로 그 이렇게 어영부영 추리닝 같은 거 입고 만년 고시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그 첫 국회 저기에서 시정연설로 하러 오셨을 때 네. 제가 매스컴에서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고시 공부하실 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법대 나왔잖아요. 서울법대 나온 분이 저 8번 떨어지고 9번째 시험 볼 때쯤이면 마음이 많이 피폐해지고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그때 뭐 11번째 됐으니까 10번째는 정말 어디 기댈 데도 없는 고비 사막 한가운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때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서 국민을 정말 아주 하나님처럼 받들고 그리고 겸손하게 국정을 섬세하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죠. 네, 예. 동병상련?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 국민들의 뒷받침되는 것이 좀 필요하고 지금은 뭐 대통령이 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낮은 이거지만 이거를 좀 기운을 삼아서 저 국민들이 지지를 좀 해주시고 대통령이 받는 방향하고 딱 의기투합하면 나라의 명운도 개척하고 국민들한테도 편안함을 제공해 줄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 법사위원장을 하셨는데 그때 이 법사위원장이 참 그 위원장 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여야의 쟁점 법안들이 마지막으로 거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이니까 당론도 있고 그쪽의 입장에서 뭘 해야 되는데 도저히 자기가 보기 아니다 싶을 때 그때 참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중에도 시시비비는 좀 가려가려고 굉장히 고군분투했어요. 이제 그런 모습이 초선 때부터 있어가지고요. 오선 의원이라 그러면 당내에서는 진짜 최고 중진이거든요.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최다선일걸요? 예, 이제 국회의장 한 분 한 분 네, 김집수 빼놓고는 다 최다선이에요. 예, 최다선. 그러면 여기까지 가려면 정치인들이 최소한 거칠 수 있는 주요 당직이라는 게 있어요. 원내대표를 한 번쯤은 하고 그건 되게 3선, 4선 때 합니다. 사무총장도 3선 때 되게 임명받아서 한 번씩은 하거든요. 그런 거 한 적 있어요? 떨어졌어요. 저기 원내대표는 해서 떨어졌고 예. 뭐 다른 주요 당직은 맡지를 못했죠. 맡은 적이 없어요. 예, 비주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에서 당 주류가 보기에 또는 집권당일 때는 정부가 보기에 도대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소리만 하거든.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니까. 그래서 5선의 최다선 의원이 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주요 당직은 한 번도 맡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뭔가 의미 있게 맡았다면 법사위원장이 유리한 거예요. 법사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은 되게 3선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아마 순서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겨우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상민 의원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면서 그러나 자신의 원칙과 신념을 올곧게 지켜가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고군분투했는지. 근데 이런 얘기는 보도가 안 되거든. 예, 그래서 제가 이 이상민이라는 정치인이 나무로 치면 막 옹이가 여기저기 많은 그런 고목이에요. 상처가 많아요. 예, 그걸 다 담대하게 이겨내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의 이상민이 됐습니다. 그런 이상민 의원이 우리 국민의힘을 마침내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새로운 기운, 승리의 기운을 만들어가고 있다. 또 역으로 얘기하면 작년 말에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면서 굉장히 침체됐던 당의 분위기가 새롭게 지금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그만 주막 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듯이 우리 이상민 의원이 여기에 흐름을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상민 의원의 그 국민의힘 입당을 그냥 한 정치인의 뭐 당적 변경 이런 차원에서 보시지 마시고 우리 이 정치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를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이해하시고 이상민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뭐 올 4월 총선에 여의도 재진입 육선 달성이 확실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평론가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뭐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이제 가정법으로 만약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육선 의원, 아마 최다선 의원일 텐데요. 그렇게 되면 여야 통틀어서 최다선 의원이 될 텐데, 그 국회 가서 꼭 하고 싶은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제 무엇보다 제 의정 활동의 중심이 되어 왔던 것이 과학기술입니다. 이제 과학기술이 지금은 대한민국의 이제 위상과 경제적 기반과 이거를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해왔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뭐 곳곳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 과학기술이 그 곳곳에 첨단 과학기술이 있어서 정말 대한민국이 언제 저렇게 했을까? 그냥 트렁크통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 만들던 시대, 뭐 이렇게 베끼던 시대, 이를 넘어서서 곳곳에 세계 인류고 자체 우주선으로 하늘 밖으로 로켓을 보낼 정도의 나라는 7번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달 탐사선 가고 있고, 이제 화성 보내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 지금 그런 우주항공에 있어서 협업하고 있고, 반도체는 이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등입니다. 뭐 기술력도 그렇고, 뭐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은 이미 글로벌 소위 국제적 세계적 리더십에 있어서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단 대한민국의 경제적 부를 뭐 만들어낸다 이 차원이 아니고 세계 인류 문명에 개척하고 또 인류의 위기를 또 해결하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그 역할이 크거든요. 이거를 정파나 또는 뭐 정부의 변동에 관계없이 줄기차게 할 수 있도록 좀 탄탄하게 만드는데 그걸 잘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에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특권 많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잘 이 결단을 못 내려서 그런 정치 개혁이나 그런 국회 개혁이 잘 안 되고 있고, 특히 국민들이 용납 못하는 특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출판기념회 하는 거, 그거 당연히 막 금지시켜야 됩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이나 관련된 기관들 사람들이 하거든요. 돈을 주거든요. 그 불법 자금 통로입니다. 그 뻔히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다 그냥 뭐 눈 넘어가고 있고, 뭐 그걸 단속해야 될 선관위도 그걸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께서 저는 잘 제시했다고 봅니다. 뭐 어떤 의원은 너무 그 이렇게 규제가 많지 않냐라는데, 특권을 누리는 거에 대한 규제를 하는 건 마땅한 거죠. 그건 국민적 요구입니다. 아예 책을 못 쓰게 해버릴까? 예. 아니, 책을 못 쓰게까지 하는 건 좀. 아니, 뭐 책을 쓰는지. 아니, 제가 초선 때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출판기념 하는데 선배들 하는데 돈봉투 그때는 지금도 더 하죠. 네. 돈봉투 듬뿍 속안에 기관들이 하는 겁니다. 다 그거. 저는 사실은 떳떳하게 말씀드리는 건 제 국회의원 하는 동안은 출판기념회 안 하겠다. 그래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고 박사님 말씀 왔다나 출판기념회 안 하면 되지. 책까지 안 쓰는 건 좀 그렇잖아요. 책까지 안 썼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책은 쓸 걸. 출판기념회까지 고 박사님처럼 극단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자기 성찰 뭐 실력을 하고 하는데 베끼지 말고 또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자기의 실력으로 써서 하는 거는 뭐인데 그거를 뭐 행사를 해서 돈 걷어가는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불체포 특권 수없이 약속했는데 뒤엎고 자기 방패로 써먹고 나중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하는 전날 분리시켜달라는 아주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만드는 장본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불체포 특권 저 국회의원 출마하려면 그거 감선 쓰고 해라. 물론 헌법에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헌하지 않는 한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후보 나가는 사람은 약속할 수 있죠. 그런 것들, 그런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갖고 있는 특권이라고 누리는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것들은 없애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 그게 뭐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막상 기득권에 찌들어 있는 것을 바꾸려면 쉬운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을 잘 다듬어서 좀 해야 되고, 좀 더 나아가서는
개헌도 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총선을 치르고 중장기 과제. 예, 예. 예. 국민의힘이 일당이 돼서 예. 바람직한 이제 중앙정부 또 지방자치 뭐 이런 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알겠습니다.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언뜻 생각나는 대로, 근데 평소에 소신이시니까 두 가지 말씀하신 건데, 이게 이제 과학기술적으로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사실은 자기 지역의 민원 해결하고는 별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초선들한테 가라 그래요, 거기를. 그다음에 이 정치 특권 폐기도 초선들 한참 혈기방장할 때는 주장하는데, 3선 이상 중진만 돼도 그 특권이 너무 좋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중진이 없어요. 그리고 초선들이 뭐라 그러면 괜히 뒤에 불러갖고서 너도 재선돼 봐라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다선 의원이 돼서 과학기술 쪽에 솔선수범하고 또 이 정치개혁을 위해서 우리 특권부터 내려놓자고 내가 먼저 내려놓을게 이렇게 하면서 그 국회 내에 흐름을 만들어가고 이런 일을 지금 자임하고 나선 거예요. 저는 왜 국회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도 아주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요 대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저 신년 인사 때문에 내려오나요? 충청남도에 예산에 내려오기로 돼 있고 또 사실 지금 이상민 의원은 어쨌든 우리 지역 구민들한테 당적이 바뀌었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또 의무 아닙니까? 갑자기 맨날 파란색 입고 다니다가 빨간색 입고 다니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소식을 모르는 주민들도 많거든요. 예. 그럼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일각이 여삼추로 지금 이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오전에 뵙고 이런 말씀 듣는 걸로 일단 오늘 대담은 하나만 저희가 근데- 마무리하겠는데 예.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네. 아니 아까 이제 말씀 예. 중에 조금은 좀 수정 보완해야 될 게 있는데 예. 제가 서울 대전 출당을 하고 국회했지만 사실 과학기술 뭐 이런 토론회나 또는 뭐 지역 여러 가지 행사들을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고군분투하다시피 하니까 왜냐면 국회의원들 아까 네. 고 박사님 말씀하셨다나 잘 이렇게 중요한 아젠다가 아닙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나서도 하다 보니까 본회의나 상임위 출석이 좀 성적이 안 좋은 때도 있습니다. 아까 꼬박꼬박 참석했다고 해서 그거는 좀 제가 양심의 가책을 꼬박꼬박은 아니고 빠진 적도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렇게 하지만 어디 가서 땡땡이 치고 한강 유람선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 뭐 지리도 잘 모르고 하는데 그러나 하여튼 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오면서 열과 성을 다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아 이렇게 돌아보면 그 휙 지나가가지고 제가 5선까지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제가 초전 때까지만 해도 3선 이상 선배들만 보면 아 진짜 구닥다리 정치인들 이제 속으로 물론 빨리 물갈이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5선이 쑥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뜨끔합니다. 초선들이나 또는 이번에 정치의 신인들이 보실 때는 과연 저 사람이 제 그 선수에 맞게끔 하느냐라는 점에서는 사실은 그에 미치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하지만 정말 돌아보면 또 열과성을 다한 그런 또 포만감도 있고 하여튼 그러나 고성TV에서 저 같은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오셔서 방송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에 또 나오고 싶어요. 아, 당연하죠. 예. 워낙 우리 이상민 의원이 정직해서 그 아까 제가 개건했다는 그 대목이 아닌데 싶으니까 보아 설명하셨어요. 아이고 그 성격이 어디 가? 자 우리 자유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로 20년 한길을 걸어온 이상민 의원과 함께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 해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쨌든 국내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미국과 중국도 으르렁거리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막 전쟁 나고 한반도도 이렇게 지금 북한의 아주 괴상한 정권이 한반도 전체를 흔들어서 우리의 삶을 불안 속에 넣고도 합니다.
그런 중에 대한민국이 또 우리 조상들이 그래 왔듯이 잘 지키고 또 발전을 시키고 또 우리 후배들이 또 편안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자신들의 꿈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총선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끌고 가서 국민들에게 편안함을 드리고 나라의 명운을 개척할 수 있도록 또 국민의힘이 좀 더 지금보다는 지금 국민들로부터 꾸지람도 듣고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 만큼 빨리빨리 보완해서 국민의 민심에 부합하는 당으로 하는데 저부터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셔서 대한민국의 명운이 잘 개척되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상민 의원과의 대담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그 한 가지 부탁 말씀을 좀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지인 찾기라고 하는 이 합법적인 선거운동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도 드렸고 또 그걸 실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지인 찾기가 제일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상민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한 10여 년 활동을 하다가 지금 국민의힘으로 바꿨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자유우파 진영의 그 네트워크나 이런 지인들이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본인이 우선 노력하고 캠프가 노력하겠지만 이상민 의원을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대전 유성을에 사시지 않더라도 대전 유성에 사시는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한두 분은 꼭 계실 테니까 이 방송을 보시면 저희가 자막으로 처리해 드리겠어요. 이상민 의원 요 사무실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전화번호도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전국에 계시는 우리 아미고 회원 여러분, 고성구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상민의 지인 찾기를 여러분들이 하셔서 이름하고 전화번호, 뭐 주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이쪽 사무실로 연결을 해 주시면, 그리고 그냥 전화번호만 툭 던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꼭 한 번씩 통화하셔서 너 어디 살지? 이상민이라고 있어. 그 사람 꼭 관심 좀 가져줘야 돼. 이렇게 하시고 좀 지인 찾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전 유성구을입니다. 대전 유성구을에서 제 오랜 친구 이상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